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태국과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조금 떨리는 마음인데요. 그래도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책은 장벽이라는 책입니다. 톰 클로호지콜 지음, 김하연 옮김. 엄마가 말했어요. 모두가 잠든 사이 커다란 벽이 생겼다고요. 아빠는 하루아침에 장벽 건너편에 갇혀버렸어요. 걱정스러웠어요. 아빠 혼자 장벽 너머에서 외롭진 않으실까? 엄마는 아빠가 계시는 곳이 여기보다 나을 거라며 나를 달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나는 꿈을 꾸었어요. 아빠가 장벽을 부수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꿈을요. 하지만 장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갈 수 있을까 나는 쉬지 않고 고민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웃 사람들도 장벽을 넘고 싶어 했어요.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어떤 사람은 장벽을 무사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지 않았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아빠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벽 근처에서 사람의 발길이 드문 장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땅굴을 팠어요.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이 이야기는 베를린 장벽 이야기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죠.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는 동서 양쪽에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공식화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온양이와 강냉이를 읽어드렸는데요. 바로 6.25 전쟁이 배경이 되었던 이야기죠. 나라는 다르지만 전쟁이 낳은 상황과 피해들은 비슷하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재난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이야기는 대부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전쟁 동안 태어난 아이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책이지요. 두 번째 책은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억백을 그림.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 들판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 전박이 물범 가족은 중국 바레만에서 백령도까지 헤엄쳐 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남과 북이 맞서고 있는 곳이지만 물범 가족은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군인들은 허물어진 진지를 다시 쌓고 녹슨 철조망을 수리합니다. 할아버지는 전망대에 올라가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임진강가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아 정다운 가족을 이룹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수달 형제는 자맥질로 불볕더위를 식히고 고라니 남매는 외계 연잎으로 배를 불립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군인들은 줄지어 행군을 하고 고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전망대에 올라가 북녘 땅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비무장지대의 사계절을 담은 책입니다. 철책선으로 휘가 맞은 비무장지대에 평화롭게 노는 새와 동물들, 그리고 도단한 새싹을 볼 수 있는 사계절이 담긴 책이지요.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슴 먹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란 책은 같은 동일한 비무장지대의 장소지만 동물들과 새싹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 그림책은 이혁배 작가가 수십 차례 답사를 해서 그린 그림들이라고 하고요. 한중일 세 나라 작가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든 두 번째 평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평화 그림책 들어보셨어요? 2005년 10월에 하마다 게이코를 비롯한 일본의 그림책 작가 4명이 그림책 작가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정승각 작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 편지 한 통으로 12명의 한중일 그림책 작가들이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이를 공동 출판한다는 유례없는 기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열정이 한데 모여져 2010년 일본군 위안부 고 심다련 할머니의 사연을 담은 꽃할머니 그림책이 세상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참 녹록치 않죠? 첫 작품이 나온 지 8년이나 흘렀지만 평화 그림책 시리즈는 아직 완간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12권이 기획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11권, 중국에서는 8권이 출간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강냉이도 이 평화 그림책 중 한 권입니다. 장벽과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라는 책은 그림이 굉장히 뛰어난 책인데요.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는 모습이 색깔 구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어둠 속에서 두려움, 장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매서움이 그림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라는 책을 넘겨보면 면지가 보이는데요. 이 면지에서 꼭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표지에 보이는 면지에 있는 우리나라 그림과 뒷표지의 면지에 있는 우리나라 그림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조망 속이지만 그 안에서 평화롭게 노는 동물들의 모습과 훈련을 받고 출동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 또한 그림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렇게 두 권의 책은 많은 정보가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느린 독서법이 효과가 있죠. 이것은 뇌의 기능을 생각하며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 뇌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된 정보를 판단하고 사고해서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기억하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느린 독서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관찰하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영역을 넓히고 다시 읽는 과정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때 그림을 먼저 보게 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정보를 사고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요. 이렇게 느린 독서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맞는 지식을 추려내겠다면 이제는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인 학습 독서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머릿속에서만 잠깐 이루어지는 생각들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읽은 것만으로는 사고력 향상이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책은 서로 유사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라는 것이지요. 같은 분단의 모습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생겼고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생겼죠. 이렇게 전쟁이란 원인은 동일하지만 비무장지대와 베를린 장벽의 공통점을 생각해보고 차이점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대상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내는 것은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같은 원인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이지만 동일한 원인을 찾고 그럼으로써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도출해낼 수 있겠죠.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던 독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 비무장지대가의 봄이 오면이 아닌 다른 비무장지대의 평화가 온다면 어떻게 모습이 바뀔 수 있을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전쟁이란 원인은 동일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독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분단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책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